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an you create faster than me? 네, 저보다 빨리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클클 클라우드 플랫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설계했는가 오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막학기 학생이고요. 클라우드 클럽 6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산 시스템 연구실에서 시스템 팀 부팀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실에 있는 시스템 관리를 좀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관련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연구 환경을 재빠르게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건국대 건과대학 동아리 비빔밥 동아리에서 회장을 역임을 했었고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되는 부원을 직접 리드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학생사회에서 건국대 총학생회에서 홍보소통국 차장을 역임하면서 또 헌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인프라 코리아 유저그룹에서 운영진으로 또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ENTJ 싱글입니다. 연락 주세요 나중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클라우드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저는 어떻게 설계했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배치했는가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아키텍처에 어떻게 진화가 되었고 시스템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는 어떻게 또 배치할 건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플랫폼 서비스는 프로세스의 단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자원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로우 레벨까지 내려간다면 정말 관여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해야 되고 또 집중적으로 좀 계속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는 저희에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WS를 통해서 VM을 생성할 때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잘 써보진 않아서 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는 VPC 생성하고 서브넷 생성하고 EC2 생성한 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함축적으로 좀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클클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런 부분을 원터치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획하게 됐고 또 만들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오버롤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들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필수적이라 생각했던 거는 한 3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시보드, 이제 저희가 보고 또 동작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추상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이해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게끔 추상화 레이어가 필요하겠구나. 서비스 레이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표현, 중개, 추상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이 발생하죠? 일단 눈으로 들어오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잘생겼으니 잘생겼고 예쁜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분비계에서 아드레날린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심장 박동이 빨리 뛰고요. 그러고 다시 올라갑니다. 너 심장 빨리 뛰네. 너 혈관 지금부터 확장시켜. 다시 내분비계에서 와가지고 얼굴에 홍조를 띄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이 사람 만약에 스킨에서 제대로 안 알려줘. 이 홍조를 안 띄운다면 저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지금 심장 박동수가 120bpm 이상입니까? 지금 내분비계 세면에서 아드레날린 분출이 됐습니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이런 홍조, 즉 스킨이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클라우드 자원을 쉽게 다루고 적용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좀 빨리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스킨이랑 헐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러드라는 부분은 사용자 요청을 안전하게
전달시키고 동작시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저희 뭐라 하죠? 프론트 엔드, 이거는 이제 백 엔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래서 밑에 인프라 레이어까지 내려가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백엔드 서비스 들어오고 이 아래 땅까지 들어가야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질 수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설계하면서. 야, 너 사용자 요청 이렇게 받아서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요청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여기가 끝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VM을 만들었는데 우리 백엔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 정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거야? 그리고 너 동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자원에 접근했을 때 이 동시성 제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트래픽 발생했을 때 트래픽 이제 플로우 컨트롤은 어떻게 발생할 건지,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오픈스택이나 이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개발하는 이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이걸 해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러드라는 친구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 블러드의 역할을 정의를 해봤는데, G, 8, 로, 이렇게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여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차근차근 보면은 컨실, 클라우드 서비스 API 엔드포인트를 은닉하자. 플로우 컨트롤, 클라우드 서비스 API를 혼잡 제어를 하자. 오토미시티, ACID의 I를 빼고 ACD를 만족해줘야 한다. 그리고 밑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아서 살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 블러드로 넘어올 때 저는 컨실과 플로우 컨트롤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API 단일 포인트를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오직 트랜잭션이라는 API 엔드포인트 하나로만 모든 데이터가 다 쏟아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일로 하게 됐을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API 엔드포인트를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잡 제어를 일렬로 세워놓고 큐에 담기 때문에 혼잡 제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바디를 깝니다. 바디를 까서 얘가 무슨 데이터를 들고 있을까? 뭐 하러 왔지? 얘 토큰 뭘까? 하면서 이제 토큰 검증도 들어가고, 얘가 어디로 내가 또 게이트웨이를 넣어줘야 되는가를 여기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API의 트랜잭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정책을 따로 세웠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너가 지금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동작시키기 위해서 트랜잭션 로그를 직접 지금부터 작성하고 내가 지금부터 관리할게. 끝까지 내가 보장할게. 라는 것을 블러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명이나 데이터 내용, IP들을 좀 제가 수집을 해놓고 여기까지 이제 에러 포인트가 발생할 때 이런 로그들을 기반으로 복구 정책이 시행되거나 리스타트 폴리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니까 옵저버빌리티나 이제 미터링 같은 경우에서 시스템 관제에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디폴트로 동작하는 과정을 컴포넌트 이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 들어오고 트랜잭션 단일 엔드포인트로 들어오고 바디를 까서 얘가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들고 왔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로그를 직접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리퀘스트를 헐트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면 저희는 end 로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은 느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트랜잭션이랑 동작 원리가 비슷하네. 거기서 따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엘롤과 try 그리고 end 로그를 찍으면서 해당 API가 끝까지 완수가 되는 거를 저희 블러드는 인지를 하고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들어와서 패킷 까보고 엘롤 정책 수행한 다음에 리얼 리퀘스트 보냈어요. 근데 헐트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500 에러를 때리거나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트라이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저희는 3번까지는 계속 보냅니다. 이렇게 끝까지 헐트가 저희가 사용자가 요청한 요청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3번까지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끝까지 3번을 했는데도 에러가 났다. 그러면 헐트에 심각한 서비스 인터널 내부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에러를 찍어서 해당 API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겠구나를 표시하면서 트랜잭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러드가 즉 이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친구가 또 도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는데 언로를 했는데 갑자기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시스템 리스타트 폴리시에 의해서 해당 블러드가 실행되자마자 트랜지션 로그를 먼저 봅니다. 내가 이전에 하던 거 멈춘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하고 엘러는 있는데 엔드가 없는 걸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하는 거죠. 까보니까 내가 해송님의 요청을 하다가 말았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이제 헐트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500 에러를 받아서 커넥션이 끊어졌지만 해송님이 잠깐 새로 고침하니까 잘 들어갔네? 라는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블러드가 이런 API에 대해서 트랜잭션과 게이트웨이 성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론적입니다. 실질적으로 API 엔드포인트를 하나를 받고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좀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클럽에서 클라우드 클럽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면서 저는 API 엔드포인트 단일로 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일단 URL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URI와 또 일맥상통한데 이것 자체로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다 바디에 넣어버리니까 조금 미래를 봤을 때 알맞지 않은 설계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감히 버리고 해당 블러드는 늘어날 수 있고 스케일 아웃도 될 수 있고 스케일 인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자체도 또한 스테이트리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캐시 메모리에 의존적이어서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또 가면은 데이터가 또 다르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블러드는 스테이트리스하고 게이트웨이의 성격을 강화를 시켜야 한다 해서 토큰 체크를 이쪽에서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 3, 4, 5, 6, 7, 7개 중에 2개를 빼서 5개의 성격을 만족시키도록 이번에 재설계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블러드를 만들고 이 헐트랑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모놀리식 헐트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게 모놀리식으로 만들었던 헐트의 서비스 이제 컴포넌트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보면은 좀 약간 커플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커플링이 조금 다양한 서비스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게이트웨이 도입하는 것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MSA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면서 VM 서비스, IM 서비스, 빌링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쪼개서 우리가 MSA 아키텍처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변경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변경하고 나는데 좀 발표를 구성하면서 좀 비약감이 있지만 여러분 또 두 가지 컴포넌트가 또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먼저 더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흐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S의 아키텍처나 이 모놀리식 아키텍트 또 이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정보와 로그가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측하고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헐트비트를 통해 설계를 하고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머슬 메모리 약간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IAC 파일은 어떻게 보면 임뮤터블 서버의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억을 하고 또 재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머슬 메모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팀의 지혜님이 그려주신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좀 잘 설명되어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에게서 로그가 발생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헐트비트에서 자체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시각할 때, 대시보드를 할 때 다양한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아이디별 로그를 수집해 해당 리퀘스트 아이디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는가 또 확인할 수 있고, MS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잘 동작하고 있는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헐트비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머슬 메모리 내용인데요. 일단 이름부터 감이 잘 안 잡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 내에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IAC 파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IAC 파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면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년 11월 4일에 만들어진 IAC 파일이 있었고, 최근에 이 IAC 파일이 업데이트 됐다는 가정하에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 오류가 발생한 게 파일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해서 해당 파일들이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중요한 IAC 파일이 전체적으로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드라든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장치를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파일 시스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이 IAC 파일의 존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2000년 11월 4일에 IAC 파일이 최근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시스템 서버 에러가 발생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전 버전으로, 즉 2011년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 덮었었는데 어떻게 파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AC 파일만을 위한 IAC 매니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DBMS처럼 IAC 파일만을 버전을 관리하고 존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AC 파일들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파일 시스템 종속성을 없앨 수 있어야 되고, 동시성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뭐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Git은 버전 관리도 하고 있고요. Git 레포지토리 자체 내에서 동시성 제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Git 레포지토리에 파일 시스템적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내부 솔루션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IAC MS를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Git을 활용해서 그 Git 위에 무언가를 얹으면은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머슬하고 메모리입니다. 머슬은 IAC 파일을 저장을 하고 배포 관리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저희 근육을 생성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몸을 이루는 근육 이렇게 없어져도 저희는 머슬 메모리라는 걸 발동해서 다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메모리는 IAC 파일의 참조를 완전히 관리하고 종속성 보장을 하고 롤백까지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머슬 메모리를 만들고 나니까 1+1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테라폼을 쓰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백엔드 서비스로 AWS의 S3 서비스랑 많이 연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F state라는 파일 때문에 아무래도 테라폼의 이제 백엔드 서비스를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락을 거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안재민 개발자가 장동수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깃에서 TF state 파일을 쭉 긁어왔어요. 긁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동시에 긁어왔다는 가정하고 여기서 장동수 개발자가 중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재민 개발자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A가 생성이 안 됐다라는 게 TF state 파일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장동수 개발자가 인스턴스 B 생성하면서 네트워크 A도 같이 생성을 하겠죠. 근데 안재민 개발자도 현재 TF state에는 네트워크 A가 생성이 안 돼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깃 패치를 안 하면은 안재민 개발자가 뭔가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 A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동시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머슬 메모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깃에 투페이스 커밋이라는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장동수 개발자가 이 TF state 파일에 접근하기 전에 깃에다가 락을 먼저 걸어버립니다. 락 파일을 생성을 해서 지금부터 이 레포지토리는 제가 전점으로 부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슬 레디를 수행을 하고 해당 레포지토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레디를 하고 장동수 개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머슬 작업을 끝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안재민 개발자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작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IAC 파일을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될 수 있겠죠. 조금 말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망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깃들을 깃 환경이 있어요. 거기서 테라폼을 이용을 할 때 머슬 메모리를 이용을 한다면 안전하게 IAC 파일을 배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폐쇄망에서 AWS S3나 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슬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 머슬 메모리를 개발해서 우리 IAC 파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가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허겁지겁 스킨, 블러드, 헐트빗, 머슬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해당 5가지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께 제가 선물을 하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맞추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자, 스킨은 대시보드 역할이죠. 블러드, API 게이트웨이 앤 트랜잭션 관련 녀석. 헐트, 비즈니스 서비스, 즉 백엔드 서비스다. 헐트빗, 이 백엔드 서비스, MS 서비스의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대시보드 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 머슬 메모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IAC 파일들의 존속성을 보장하고 파일들을 롤백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은 저와의 1대1 식사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블러드에서 트랜잭션 로그를 남긴 다음 헐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헐트로 가서 비즈니스 서비스 로직을 거치고 인프라 레이어,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베어메탈 서비스로 떨어지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IAC 파일들은 머슬 메모리에 들어가서 깃과 상호작용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IAC 파일들을 배포한다. 자, 근데 트랜지션 로그도 나오고 스킨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나오는 엔지니어스 접속 로그라든가 헐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MSA 로그,
여기서 나오는 로그, 여기서 나오는 로그를 통합해서 대시보드화하는 것이 하트비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배포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블러드 백엔드 서비스 LB 붙이고 스킨 2개 정도 LB 붙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여기는 공인 IP를 붙이지만 블러드는 여기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붙여줘야 한다. 이것이 설계 관점에서 사람들이 헐트로 다이렉트 어세스를 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자원을 가지고 놀겠죠. 보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블러드가 온전히 개입을 해서 블러드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얘는 공인 IP를 붙이고 얘는 붙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원 노드로 하고 싶다, 투 노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2개 붙이고 다 이렇게 때려박아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하면서 팀을 이끌게 됐는데 항상 늘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개발하고 또 혼자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PM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팀을 꾸려야 될까 좀 막막하기도 했고, 다행히 또 팀원들이 잘 알려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 도입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고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CI/CD 좋죠. 그리고 의견 좋아요. 그래서 뭔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PM은 처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몰라서 다 좋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좋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팀에게 전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전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제시하는 팀의 비전은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피를 못 잡아서 팀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좀 공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제 비전은 이겁니다. AWS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야, 좀 저 사람 거슬리는데? 우리 좀 위협받겠는데? 그날까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저희 컨트리뷰터 1기 멤버들이고요. 앞으로 2기 멤버들도 추가가 될 건데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create faster than me? 감사합니다.